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금요일날은 좀 비가 오더니 어제도 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6시 이후에 좀 비가 좀 많이 좀 내리다가 또 밤늦게는 또 비가 좀 그쳤는데, 그 이후로 오늘 날씨가 너무나 화창하고 또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게 너무나 좋은 봄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또 엄청 더워질 것 같은데, 이런 날씨에 여러분들 외부 활동 많이 하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 보면 뭐 미국 시장 이번 주 내내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왔죠. 뭐 미중 무역 협상 긍정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트럼프의 중동 순방과 함께 뭐 엔비디아를 동원하고 테슬라를 동원하고 대규모의 이 AI 칩 수출과 투자 유치,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공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시장에 출현하면서 미 증시 강세장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줬고, 또 미국과 연관된 또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국내 시장에 또 영향을 주면서 관련 종목군들도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산업적인 부분에서 미국과 연동되는 흐름에서는 좀 다소 아쉬웠던 한국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지수가 연 이틀 하락 마감을 했고, 특히나 금요일은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이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지수가 이제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빠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 뭐 코스닥의 소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아픔을 좀 주는 모습인데요. 지금의 시장은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상대적 강세장이고, 뭐 시황을 뭐 100% 이제 안 본다라는 건 아닌데, 바텀업 전략으로, 즉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최선의 시장이고 최고의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합 지수가 얼마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시장이고요. 종합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하락 조정을 보였을 때 현재 개별 종목에서 최고의 종목이 어떤 건지, 그 종목이 눌렸을 때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한 그러한 종목군들의 상승의 추세를 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을 텐데, 이 상승을 해야 될 명분이라든지 근거가 훼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만 파악을 해놓고 보셔도 상당한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예를 들어서 현재 굉장히 밸류가 비싸 보이고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대비해서 뭐 타 업종과 섹터가 많이 떨어졌는데 밸류가 많이 싸 보인다, 순환매로 선취매로 들어가야지 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흐름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승하는 sek터와 산업 종목군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빠지고 있는 산업과 섹터는 다 하락의 근거와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은 저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때 종목군들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주도 업종에 대한 종목의 비중을 늘려가야 될 시장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의 영향은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반영을 1도 못했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5시 45분인가 이제 전격적으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할 수도 있다. 미국 시장도 반영을 그때 할 수도 있다. 왜?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올라왔죠. 제가 중요하게 보는 점은 뭐냐면, 금요일날 저희는 사실은 코나이 정도만, 제가 만약에 넥스트레이드에서 보실 분들은 보셔라라고 말을 했을 뿐 종목분들 안 봤습니다. 왜? 원전을 놓쳤으니까요. 금요일날 시장의 강세장인데 원전을 놓쳤으니까 매매를 안 했고, 오가노이드는 뭐 트레이딩은 해봤죠. 그 외로는 종목을 매매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 나스닥을 보면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찌됐든 시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항상 지수가 지지와 저항은
특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주의를 하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자리죠. 여기 지지가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바로 깨졌고, 그럼 여기가 저항이었고,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여기를 뚫었으니까 이때부터는 돌파가 된 거죠. 돌파를 한 이후에 지지를 했고 깨졌지만 바로 돌파가 나왔으니까 지지고 지지입니다. 그럼 지지가 몇 번이 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지지를 보였고요. 강하게 깨졌고 올라와서 저항, 또 저항을 받고 급락이 나왔던 이 엄청난 급락의 시작점까지 주가가 단기간에 V자로 올라왔으면, 여기에서 뭐 용빼는 뭐 재주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호재가 나온다면 갭을 들고 가겠죠. 그렇지 못하면 여기가 저항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까지 미국 시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간에 악재가 나온다면 시장이 조금 아프게 툭툭 뺄 수도 있는 자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겠냐. 계속 가는 종목은 없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보고 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시장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 대신 현재 시장은 매우 강세장입니다. 그것도 개별 종목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에 대한 경우에는 2, 3일 빠졌을 때는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눌림으로 다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사장에는 강세 종목과 테마만 보면 되고, 순환매는 보지 마시고 노리지 마십시오. 왜? 지금은 강세장이니까요. 자, 미국 시장 봤고 우리 시장 봤어요. 뭐 원달러 환율 봤고,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 둘 거는 없을 것 같고, 금요일날 이렇게 빠졌다, 뭐 이 정도. 미국 시장 한 주간 7% 상승하면서 금요일도 연속적인 상승, 좋은 모습이나 주가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담되는 권역에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묘한 타이밍에 무디스 신용 강등이 나왔다. 사실 신용 강등이 나온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트럼프는 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뭐 그래?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반응을 안 했고 금 선물이 올라가는 흐름도 확인을 했으며, 비트코인이 조금 방향성을 아직은 확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망하고 있다. 방향성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하되, 주가의 위치는 높다. 지수가. 그래서 지수의 하락에 종목군들이 하루 이틀 밀리면 그때 좋은 종목군들 잡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쪽은 여전히 AI 산업의 확장이죠. 그로 인한 전력 인프라 등등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이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또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 신고가죠. 효성도 그렇고 LS일렉도 많이 올라왔고 일진도 전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부 다 이 AI의 산업의 확장으로 인한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의한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이런 부분의 산업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결국 이러한 AI의 발달은 추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AI의 산업과 소프트웨어, 휴머노이드 전부 다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수는 미국 이런 거는 하락은 기회로 봐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강점이 있는 거죠. K조선, K방산, K뷰티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군들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중에 이제 스킨부스터 관련된 신규 상장 종목도 좀 나오고요. 달바 글로벌도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화장품 섹터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쪽에서 종목군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이 많은 상태, 그리고 지난주에도 시장에서 주도 종목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주가 뭐 하루에 두 종목에서만 거래대금이 1조 5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신규 상장주에 또 관심도 많고 쏠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이 있다면, 신규 상장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신규 상장 한 이후에 종목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보지는 않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조선 섹터 시장의 조정이 오면 지금 현재는 현대 미포조선을 탑픽으로 볼 수 있어요. 현대 미포조선을 탑픽으로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삼양식품이 그 MSCI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 넥스트 MSCI 편입 종목은 누가 될까요? 바로 현대미포조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 유입이 되고 있고 수배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으면 잡으면 된다. 엔진 쪽도 빠지면 잡으면 된다. 세진종업도 이번에 실적이 확인되면서 와 괜찮아졌다 잡으면 된다.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 토론이 오늘 있습니다. 이러한 대선 토론을 앞두고 사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특히 이제 이재명의 햇빛 연금 언급까지 거기에 미국의 IRA 관련된 법안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 좀 더 훨씬 강하게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당장은 월요일날 좀 올라왔다가 단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의 크기가 좀 깊어지면 친환경도 한두 종목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종목군들 보면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원전은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는 부담된다. 이제는 전력인프라도 조정을 받으면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된다. 신규 상장주 장세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은 전부 다 신규 상장주로 하시면 된다. 알래스카 이슈도요. 오늘이 5월 18일이죠. 이번 주가 5월 23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찍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 투자 초청을 우리나라에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야 되겠죠. 그러게 되면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날 상한가 갔던 종목이 다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일주일 텀으로 기다렸다 종목을 보면 아주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왜 오가노이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냐면 시장은 항상 새로움을 요한다. 시장에 없던 거를 요구한다. 안 가던 거 이슈가 안 됐던 종목에 돈이 들어오면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래서 종목을 보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오가노이드 뭐 단기에 많이 지켜 올렸는데요. 새로운 이슈가 또 이를 잠식하게 되면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고 상승 추세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주항공 이슈라든지 자율주행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5월 말 6월 초에 굉장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선침의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거를 제가 여기서 타점을 찍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성에 배팅을 해 보십시오. 네, 돈 되는 정보니까 가능성에 배팅을 해 보십시오. BHI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전력 인프라들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안 죽죠, 종목들. 안 죽죠. 원전도 안 죽고 그리고 이런 비만 안 죽죠. 계속 갈 거고요. 지아 이노베이션 안 죽죠. 추세가 좋았으니까 잠시간 이런 것들 중요하다. 종목군 하나하나 빨리빨리 볼게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상당히 추세 괜찮은데요. 제가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쪽은 안 보고 테크닉은 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이 내려오게 되면 보긴 볼 건데 우선순위는 반도체가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종목의 우선순위는 반도체가 아닐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전 먼저 오늘 좀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만원 이 악성 매물대를 뚫어버리고 지난번에 이 음봉구간을 뚫어버리더니 연이틀 좀 급등을 하면서 단기간에 여기서 10%가 좀 넘게 올라왔죠. 박스권 돌파하고 보통은 이게 박스권의 크기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2조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면 저항의 영역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4만원 구간에 가게 되면 좀 저항을 받을 것 같고 뭐 잘 가서 박스권 상단에 간다면 5만 1천원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 이후에 또 다시 갈 수도 있고요. BHI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돌파로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해서 박스권 돌파식으로 좀 들어와서 한 2% 좀 안되게 단타로만 좀 금요일날 매매를 하고 좀 많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요 아래에서 했던 거는 사실 이 구간에서 다 팔아먹어 가지고 돌파할 때 못 따라붙어 버리니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팔고 나서 거의 2배가 가버렸으니 좀 약간 속상한 종목인 것 같고요. 우진엔텍이라는 종목 수렴하고 있죠. 원전이 계속 가게 되면 후발주는
이런 쪽에서 나오지 않겠냐. 우진엔텍보다는 지금 우진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고요. 원전 계측 장비를 하는데 계측이 이제 그 고정 수익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발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진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이네요. 주가의 위치가 우진도 좋아 보이고 우리 기술도 나쁘지 않으며 한정 기술 또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계속 바닥을 잘 지켜주는 걸로 본다면 사이즈가 좀 큰 종목을 봤을 때 이 45일선, 이평선, 장기평선 근처에서는 한정 기술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전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제 가장 만만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 뭐 21선 근처라든지 하단에 내려왔을 때 보는 전략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추세가 좋은 게 GI 이노베이션이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계속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단기간에 계속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인벤티지 랩이 좀 조정을 보인다면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렴을 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D 파마텍 약간 지금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펩트론도 추세는 완만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박스권을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좀 돌려놓고 수급이 좀 바뀌는 것까지는 기다려 봐야 나머지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과 로봇 종목을 좀 볼게요. 로보티즈도 금요일날 아침에 또 추천을 좀 드렸는데 너무 밑에 빨리 찍고 올라가서 사지도 못하는 종목이 좀 됐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K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K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세가, 그러니까 장기 박스권을 뚫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다. 상장하고 2018년 상장 이래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 박스권 하단 내려왔을 때는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될 종목으로 좀 보여주고요. 아침에 이제 시가죠. 시가 이하권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되나? 얘도 단타로만 좀 아침에는 좀 봤는데요. 마이너스권 내려와서 여기서 분할해서 올라올 때 팔고 그 다음에는 좀 못 봤네요. 그 다음엔 좀 못 봤던 종목이고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상한가를 갖고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갭 구간 하단 내려왔을 때 흐름을 좀 체크를 하고 볼 것 같고요. 로봇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클로봇이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1등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결국은 유니트리의 이 액추레이터를 납품하면서 지금 날아간 거잖아요. 글로벌 지금 휴머노이드 1위라고 일단은 가칭을 하고 유니트리 쪽인데 클로봇도 유니트리의 독점으로 클로봇의 소프트웨어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날아가게 되면 클로봇이 갈 확률이 높고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대금을 터쳐놓고 위에서 수렴하고 있다. 결국 이 자리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꺾이게 되면 손절은 짧게 봐야 되고 얘 발동이 걸려서 돌파를 한다면 이 상단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19,000원대 들어가서 뭐 1, 2% 손절을 본다든지 돌파는 뭐 정말로 발동이 걸렸을 때는 이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으면 15에서 20% 정도 기대 수익률 생각해 봐도 될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하나 말 안 했네. 이수페타시스도 나중에 밀리면 봐봐야 되고, 왜냐면 두산이라든지 AI 가속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말했고 조선업종, 조선방산 일단 현대미포조선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조정일 때 잡지 않으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조정일 때 잡지 않으면 잡을 방법이 없고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신고가 노리고 있는 흐름에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 하루 이틀 반짝 더 올라가고 좀 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LIG 넥슨도 다시 신고가 영역까지 좀 올라와서 이런 게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섹터 정책 테마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여야 전부 다 AI인데 과거에 이제 뭐 크라우드 웍스라든지 포바이포라든지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마음 AI도 상한가를 좀 갔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AI 관련해서 피지컬 AI, 온 디바이스 AI 칩 뭐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 AI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어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저는 주목을 하고 내일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좀 지켜봐도 혹은 매수로 계획을 세워봐도 괜찮을 것 같고 마음 AI도 그 다음에 로봇 중에 하나 고용인데요. 계속 수급이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계속 받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선에서 지금 계속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18,800원 18,800원을 저는 돌파를 하게 되면 위로 봐볼 것 같고요. 돌파하게 되면 당장 이 신고가 영역까지 한번 뚫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18,800원을 강하게 뚫고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눌림으로 공략해 보는 전략을 쓰셔도 될 종목이니까 그렇게 관점을 가지시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갈 것 같고요. 금요일 날은 지금 저는 사실 로키드 헬스케어를 상따로 좀 들고 넘어왔다가 매매를 하고 사실 요 밑에서 추천은 했었는데 그 나우 로보틱스 추천을 했었는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상이 풀리는 바람에 철회를 하고 안 받습니다. 거래 대금이 매우 좋죠. 내일도 아마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볼 것 같아요. 뜨거운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주도주니까 계속 체크하시고 보시면 네, 매매에는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에서 보면 분명히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윙으로 보려면요 지금 뭐 우주항공 쪽에 많이 밀려 있는 종목들 하단에서 노려본다든지 SOS 랩처럼 지금 자율주행으로 올라왔는데 시장 조정으로 툭 빠지게 된다면 일정 부분 조금씩 담아서 가야죠. 뭐 스윙이니까 조금씩 담아서 전략을 세워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골고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종목을 다 풀고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정말 너무 많은데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